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강.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텀이 길었어요. 19강 하고 나서 좀 일들이 좀 있어갖고, 지금 20강을 좀 늦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 시간에 스케치 그리고 피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배워왔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수식이란 기능도 조금 아셔야 되고 뭐 기본적인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단 배제를 하고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한 내용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셈블리를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셈블리는 아마 내용 그렇게 크게 어려우신 거 없을 거예요. 아마 피처와 스케치에서 조금 이제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어셈블리 와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습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부품 삽입, 새 파트, 새 어셈블리, 뭐 패턴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인 메이트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는 이제 부품 삽입, 새 파트, 새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에 이제 뭐 패턴 모양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패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부품 대치라든가 투명도, 그 다음에 부품 숨기기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앙에 있는 게 메이트입니다. 저 아이콘이. 그래서 아마 어셈블리에서는 저 메이트 아이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명령어를. 그리고 뭐 안에 보시면은 뭐 이제 설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셈블리 하면서 피처에 대한 내용을 좀 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설정 부분을 좀 더 만진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글 보시면은 뭐 글에도 뭐 제가 좀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셈블리에 대한 메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메이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제 전체의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트 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표준, 고급, 기계 여기서 어떤 명령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창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좀 변경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아마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고급, 기계, 그 다음에 메이트, 2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왼쪽에 메이트라고 2,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메이트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했고, 그거를 다시 클릭해서 수정하는 뭐 이런 방식들. 그래서 표준 메이트는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일치, 평행, 수직, 탄젠트, 동심, 묶기, 거리, 각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메이트의 경우에는 프로파일 중심, 대칭 너비, 경로 메이트, 선형 커플러, 한계, 유동거리, 한계거리, 각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제 표준은 다 아실 것 같고 고급 메이트 같은 경우는 대칭이라고 하면 그 이제 중간 면 이제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대칭되게 메이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차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두 개의 브라켓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브라켓 사이에 이제 두 개의 브라켓을 같이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예를 가정을 들면 이제 그 면을 두 개를 잡아서 거기 안쪽으로 삽입할 그 브라켓을 또 두 면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중심에 오게 그 너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에 오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치수나 거리 각도를 사용하지 않고 너비 메이트를 사용해서 중앙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로 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걸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에 일치한 점을 그 스케치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경로 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경로에 따라서 그 경로를 따라다니면서 메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형이랑 선형 커플러는 아마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한계
유동거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거리로 해서 메이트를 하거나 각도로 해서 메이트를 하면 멈춰 있거나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죠. 고정 형태의 그 메이트인데 그게 아니라 한계라고 그러잖아요.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와 최대값을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그 대신에 이거는 뭐 이제 경로 메이트처럼 이제 뭐 유동적으로 이제 막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직선이나 이제 거기에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기계 메이트 같은 경우는 캠, 뭐 홈, 힌지, 기어, 레그 피니언, 뭐 스크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나사 박는 것처럼 우리가 나사를 돌리면 피치가 몇으로 해서 이제 박히잖아요. 그런 이제 얼만큼 돌리면 얼만큼 전진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레크와 피니언도 이수를 정해서 이제 우리 레크와 피니언 방식들이 있잖아요. 기계에 보면 그래서 축이 얼마 회전하면 아래에 있는 그 베드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근데 아마 표준 메이트는 아마 다 사용해 보실 것도 같고, 고급 메이트도 어느 정도는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계 메이트는 아마 제가 고급에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예제를 좀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쉽게 해야 되니까, 근데 베이직이라서 어차피 기계 메이트보다는 아마 고급 표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계 메이트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발췌해서 그 안에서 보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상세하게 보시면 표준 메이트, 고급 메이트, 기계 메이트 이렇게 있는데 표준 메이트에 대한 아이콘과 고급 메이트에 대한 아이콘, 기계 메이트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아이콘별로 모양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이 어디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클릭하셔서 뭐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아마도 다음 시간에 실습 예제로는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에 있는 모델을 좀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표시한 거는 포토뷰 360이라고 해서 좀 렌더링을 가미해서 좀 더 모델이 이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가 하나 박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렌더링 기능도 있다. 근데 그거 렌더링 기능은 프로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계산 성능 평가 기능 이런 게 있는데 메이트를 하고 나서 이 메이트를 재생성할 때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파트 개수 그리고 하위 어셈블리 개수를 해서 총 이제 파트 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어셈블리에 대한 성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를 만들어 나서 어셈블리의 기본 사항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름 옆에 잠깐 제가 같이 표시를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F가 있잖아요. 이 F가 보시면 고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들은 고정으로 자동적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뭐 이제 움직임이 필요 없다. 그냥 여기에 그냥 고정된 타입이다. 그러면은 고정이란 기능을 사용해서 아예 파트를 움직이지 않게 뭐 메이트를 따로 주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가 붙은 건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름 옆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래 보시면 표시 없음, 완전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은 아닌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완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파트들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완전 정의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보통은 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동심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 이제 같이 맞닿는지 해서 일치 조건 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회전 잠금을 안 하거나 이제 아니면 평면을 정해서 뭐 이렇게 잠금을 안 하면 이제 축이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불완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 불완전정의를 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없으니까. 왜냐면 나쁜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스케치에 있던 내용처럼 뭐 불완전 정의를 했다 그래서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유동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표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초과 정의 같은 경우 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왜냐면 고정이 들어갔고 뭐 이제 다 이제 마무리가 된 파트인데 거기에 또 다른 메이트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얘가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여기에 지금 고정을 줬는데 왜 또 다른 메이트를 주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에 대묻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초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제거를 해서 메이트를 좀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거 뭐 이제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신 바와 같이 뭐 파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스턴스 수, 이거 같은 경우는 파트를 구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구별한다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 파트를 이제 똑같은 걸 생성을 했는데 걔가 3번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3번이 필요가 없어요. 지웠어요. 근데 3번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집어넣는데 인스턴스가 3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4로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기존의 베이스로 깔려있는 3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위에서 업데이트 그거를 지웠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인스턴스 수는 뭐 BOM 생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요렇게 해서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 자체에서 그냥 인스턴스 수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이 설정 같은 경우는 파트 설정에 있는 항목을 나열해서 그 중에 어떤 걸 지금 얘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핀이 있는데 그 한 파트의 설정을 길이 20짜리와 40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설정 이름을 20과 40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여기서 만약에 20짜리를 사용했으면 20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40이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설정을 사용한 건데 롱으로 되어 있죠. 예, 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숏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뭐 실습하면서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표시 상태에 대한 거를 색상을 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파란색이라든지 뭐 파란색 뭐 빨간색이라든지 그 이미지에 대한 걸 설정을 하시고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요것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름 뒤에 있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항목들이 보이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기 있는 요걸로 지금 디자인 트리 상단 오른쪽에 클릭을 하시고 트리 표시를 통하여 표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간소화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앴다가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뭐 꼬아서 좀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표시할 수도 있고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건 기본 사항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어셈블리 파트를 넣고 조작법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넣고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여지는데 내가 회전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전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X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싶거나 뭐 회전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부품 이동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부품 이동과 부품 회전 이게 두 개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만 부품 이동 저기 위에 있는 상단에 그 지금 네모쳐져 있는 빨갛게 네모쳐져 있는 부분을 누르면 무조건 이동 회전 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저기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갈 필요 없이 부품 이동을 통해서 선택을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메이트 가능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의 면과 면을 잡아서 메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그 스케치와 면을 잡아서 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각 모델마다 평면이 있어요. 어셈블리 평면도 존재를 하지만 모델마다 평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 평면끼리도 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이제 피처 시간에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진축이랑 임시축을 생성을 만약에 보이기를 해 놓으시면 그 요소들을 선택해서도 메이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 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호 또는 원형의 모서리 뭐 이런 것들 잡아서 메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가능 요소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잡아서 메이트를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동적으로 좀 사용하냐가 문제지. 그래서 메이트의 가능 요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방법들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컨트롤을 사용한 메이트 명령어 사용 전 면을 선택한 후 뭐 이렇게 메이트라고 했는데 그냥 보시는 게 빨라요.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서 영상을 좀 넣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먼저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지금 파트를 두 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메이트를 눌러요.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동심에 지금 메이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먼저 면을 잡고 메이트를 누르시면 요렇게 해서 메이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여기 아까 봤던 내용이네요. 아까 다 봤던 내용인데 2번. 예, 2번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럼 2번을 설명드리면 자, 2번 같은 경우는 메이트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면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뭐 순서에 상관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잠깐 제가 약간 동영상을 잠깐 뒤로 돌려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잠깐 제가 멈췄는데 이런 넘어갔네요. 여기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데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메이트 하고 나서 지금 중앙에 지금 화면 잠금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면을 잡고 이 아이콘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걸로도 사용해서 메이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것도 좀 여기에 솔직히 좀 편한 기능인데 요거는 아마 제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사용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Alt를 사용해서 끌어당겨서 그 일치하고 싶은 면을 찾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동심 부속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잠깐 시작하기 전에 확대를 잠깐 할게요. 확대를 잠깐 꺼져버렸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확대를 잠깐 하면 어디 보자. 자, 확대를 잠깐 하면 제가 확대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딴 건 뭐 그냥 여기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 부분만 확대를 해서 제가 클릭을 잠깐 할게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원으로 되어 있던 건 제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 클릭을 하고 있다는 거죠. Alt를 누른 상태로.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떤 아이콘이 바뀌죠. 클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이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평면을 잡습니다. 평면을 잡고 이제 Alt를 누른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아이콘이 평면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저 평면에 일치하겠다는 거예요. 일치 아이콘이 뜨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메이트에 들어가실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20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어셈블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 방법들이라든지 명령어가 뭐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위로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로 잠깐 올려서 지금 요 보시는 요 모델을 통해서 기능들을 볼게요.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동심도를 잡아보고 여기도 동심도 잡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행을 줄 겁니다. 평행을 줘서 이제 뭐 거리가 얼만큼 떠져 있나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핀들도
롱핀과 숏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통해서 파트에 있는 설정을 변경해서 모델링에 삽입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안에 어셈블리 넣는 방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것저것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